좋은 유래는 아닌데요. 이 한타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왔습니다. 동남아 여행 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풍토병 지역이에요. 치료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포주치 이기호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외국인 환자가 정말 많은데요. 이 한타바이러스 때문에 자기가 뭘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예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치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유래는 아닌데요. 이 한타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철원의 한탄강에서 왔습니다. 1950년대 그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하고 유엔군 사이에서 좀 열이 많이 나고 뭔가 혈관에 출혈이 생기고 신부전증이 오고 콩팥에 정체불명의 이런 병들이 계속 대량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코리안 헤모리직 피버,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뭐 출혈열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한 1976년 정도 됐는데 한국의 바이러스 학자인 이호왕 교수가 한탄강 유역의 그 들쥐에서 이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결과 한탄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뭐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1976년도에 이 바이러스의 분리를 성공한 이후에 1978년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이 됩니다. 이 발견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그 이전까지는 뭐 한국 전쟁, 러시아 전선에서 생기는 어떤 병들, 만주 지역 이런 데서 수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원인을 잘 몰랐어요. 한타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현대에 출혈열이 생기는 그런 병에 대한 연구, 또 이런 쥐 같은 설치류를 매개로 해서 생기는 감염병에 대한 연구, 군대에서 생기는 감염병에 대한 연구 체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 큰 전환점,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탄강에서 유래를 했는데 왜 한탄바이러스가 아니고 한타바이러스냐? 뭐 발음이 쉽게 하려고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한탄강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한탄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굉장히 비슷한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탄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런 한탄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들을 묶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겨서 그걸 묶은 그룹을 한타바이러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한타바이러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한탄강이 그 시작인 한국형, 아시아형과 그 다음에 미주형. 자, 먼저 한국형, 아시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도 풍토병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한 10월에서 11월, 그러니까 가을에 아주 호발하는 병이에요. 누가 잘 걸리냐면 군인, 또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부, 산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캠핑족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성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남성이 많은 이유는 남자를 이 바이러스가 더 잘 걸리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남자가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일들, 여러분들 뭔가 공통적인 환경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야외, 뭐 먼지, 풀 이런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죠? 자, 감염 경로의 시작이 바로 쥐예요. 쥐의 배설물이 섞인 그 마른 먼지, 그걸 흡입했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마른 쥐의 배설물을 빗자루로 이렇게 쓸다가 그걸 흡입해서 걸리는 경우, 좀 오래된 창고 같은 거를 청소할 때, 뭐 농막을 정리할 때, 군부대에서 뭐 창고 정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증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증상은 단순하게 폐렴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게 핵심인 겁니다. 바이러스가 이 혈관의 안쪽 내피 세포를 공격을 해서 혈압도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신부전이 생기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과도하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때문에 문제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상의 잠복기는요, 보통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2주에서 4주 정도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보통은 열이 심하게 나고요, 근육통도 심하고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두통, 오한 이런 게 생겨요. 독감처럼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10월, 11월 이렇게 가을에 독감 같은 심한 증상이 생긴다 이런 양상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창고 청소나 벌초, 뭐 캠핑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창고 청소 같은 걸 했다라고 의사한테 말을 하는 게 좋겠고요. 검사는 혈액 검사도 하고요. 뭐 폐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것도 촬영을 하게 되고요. 치료는 현재 완벽한 특효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증상 관리고요. 뭐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보다는 수액 조절, 뭐 산소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사망률은 1%에서는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백신이 있을까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한타박스라는 백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할 수 없이 자주 노출되는 분들이 의사와 상담 후에 맞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나 그냥 요즘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맞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형은 사람 간에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이 크루즈 사건 때문에 원래 있던 우리 한타바이러스, 그러니까 한국형 아시아형 한타바이러스의 감염을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크루즈 사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왜 충격적이냐? 지금 크루즈에서 발병한 한타바이러스는 이 남미형 이제 안데스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남미형은 치명률이 아주 높아요. 일단 폐를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급성 호흡 부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명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특징,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보고된 거의 유일한 한타바이러스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제가 있을까요? 항바이러스제가 리바비린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표준 치료제로 확립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치료제가 없는데 우리 그럼 뭘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위험한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뭐 어디 리조트에 가서 만나는 일반적인 승객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대상이 딱 지금부터 얘기하는 조건이 좀 겹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심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남미를 다녀왔다거나 크루즈하고 진짜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고열이 있고 또 호흡곤란이 있고 심한 근육통이 있고, 근데 이런 연관자와 그냥 한번 뭐 스쳐 지나갔거나 뭐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같은 방을 쓰고 있거나 간병을 했다거나 장시간 밀폐된 곳에서 접촉을 하다거나 뭐 연인 가족 관계다, 네, 이런 밀접 접촉자인 경우만 좀 걱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쳐 지나갔다, 호텔 로비에서 좀 잠깐 마주친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서 쓱 뭐 마주친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한참 동안 코비드는 뭐 이렇게 지나가도 걸린 것 같다 이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되는 그런 패턴과는 다르다. 이건 물론 현재까지입니다. 자, 한국 백신, 아까 그 한타박스 백신을 맞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미형, 안데스 바이러스형에 대한 한타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백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 어떤 마스크? 뭐 적어도 N95 내지는 KF94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밀접 접촉자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타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른 먼지가 있는 곳을 청소를 할 때는 꼭 장갑도 끼고 마스크 꼭 하고 환기 꼭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이렇게 축축하게 소독약을 적시거나 적어도 물이라도 적신 다음에 뭐 빗자루질을 하거나 해야지, 마른 빗자루질을 하거나 하면서 그걸 흡입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야외에 갔을 때는 가급적 뭐 풀밭에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음식을 열어놔서 쥐가 꼬이거나 이런 것들은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타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크루즈 감염의 주범으로 꽂히고 있는 이 남미형 안데스 바이러스는요, 분명 주의는 해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감염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비드급의 전염력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동남아 여행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타바이러스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또 유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마스크는 가급적 하십시오. 자, 이 내용은요, 2026년 5월 13일 현재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포주치 이규호였습니다.